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세무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후속 영상인데, 이게 한 1, 2년 된 것 같아요. 1, 2년 전쯤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계속 제재가 있었고, 또 하나는 종부세 이슈가 굉장히 핫할 때 이제 유행했던 컨설팅인데, 그 신탁을 활용한 종부세 회피 뭐 이런 컨설팅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한테도 상담을 오신 분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던데 왜 너희는 안 하냐 그래가지고 상담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때 이제 영상 찍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다, 실질과세에 걸릴 것 같다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심판원에서 이제 예규가 나왔는데, 그 예규를 좀 보다 보니까 딱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고 지금 추징의 단계에 있고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송을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심판원 단계에서는 졌고요. 그리고 아마도 계속적으로 지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런 컨설팅을 하시면 안 된다,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탁을 관련한 컨설팅이었는데요. 이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인데, 제목을 좀 보시면 조세 회피 목적이라서 안 된다 이거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건 개요는 법인 부동산에 대해서, 법인이 종부세가 한참 세잖아요. 지금도 센데 그때는 그냥 6% 이렇게 됐었거든요. 이게 이제 이 그 역사적인 흐름을 좀 살펴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 법을 이용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신탁을 활용하는 거였어요. 신탁에는 맡기는 위탁자, 맡아주는 수탁자가 있는데, 이걸 신탁을 맡기면서 이제 종부세나 재산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탁자에게 과세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예전에. 근데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신탁을 맡겨가지고 돌리자. 신탁을 맡기면 수탁자로 소유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내 개인 다주택이 많은 사람인데 신탁을 맡겨서 수탁자한테 넘기면 이 사람 기준으로 과세가 되니까 이러면은 피할 수 있겠네 해가지고 많이 했었어요. 신문에도 보시면 뭐 다주택자들이 회피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그걸 알고 법을 바꿨습니다. 수탁자에게 과세하는 게 아니라 위탁자, 맡아준 놈을 기준으로 주택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맡긴 사람 기준으로 계산해서 다주택자는 그냥 종부세를 내게 하겠다, 이렇게 법을 바꿨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어떤 컨설팅이 횡행했냐면, 법문구에 분명히 위탁자로 돼 있으니까 이 위탁자의 지위를 또 다른 사람한테 한번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자의 재위탁이 되는 거죠, 지위를 바꿔서. 그래서 그러면 또 빠져나간다, 이 행위들을 해서 컨설팅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추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은 법인이거든요. 법인에 대해서 종부세가 6%잖아요. 그냥 일괄적으로 공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은 뭐 9억 공제도 있고 그런데 법인이 이런 공제가 없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거예요. 무조건 6%. 그래서 어떤 일들을 행했었냐, 법인 부동산에 대해서 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위탁자는 법인, 이게 맡기는 사람이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수탁자인 대표자, 개인한테 맡기고, 수익자는 법인. 이게 법인은 이게 만약에 수익자까지 바뀌어버리면 양도된 걸로 봐서 양도세를 또 내야 되니까 그건 못하겠고, 이렇게 위탁자 법인이 개인에게 맡겨서 돌린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 수탁자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개인으로 돌려놔서 법인의 종부세 6%를 피했는데, 이게 법이 바뀌었잖아요. 법이 바뀌어서 수탁자가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위탁자가 세금을 낸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 다시 말짱 도루묵으로 6% 종부세를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한참 유행한 컨설팅이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이라는 걸 체결해서 이 위탁자 법인이 다른 개인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종부세를 이 타인, 개인으로 적용해서 법인의 종부세를 내지 않고 낮은 개인의 종부세로 적용을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컨설팅이 한창 유행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들어보시면 좀 이상한데? 느낌이 오시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상한데? 이거는 결국에 위탁자, 이 사람이 진짜고 또 맡겼지만 실질로 보면 정말 진정한 위탁자는 이 법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법인이 과세가 될 거다, 이거 분명히 문제가 된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납세자의 주장입니다.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재산세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최종 위탁자다. 법문구가 위탁자한테 과세하는 걸로 돼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문구만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탁법과 종부세 법률 규정에서 위탁자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는 합법적인 절세 행위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불법하죠. 그리고 이제 이건 뭐 마지막 주장인데 사기나 그밖에 부정한 행위가 아니다. 우리는 왜냐면 이 법에 따라 했기 때문에 계약자 변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부당가세 신고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이 본세 나오는 게 문제가 되면 어차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가산세까지 이걸 사기 부정행위로 과세관청에서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적극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과소신고로 해서 가산세를 낮은 걸로 책정해 달라, 이 주장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처분청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야, 조세회피 목적 외에는 신탁계약할 체결 동기가 없다. 위탁자 지위 이전이 무슨 소리냐? 결국에 소유주는 정해져 있는 거고 수익자도 정해져 있는데 이거 뭐 그냥 조세회피 하려고 너가 신탁한번 돌린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최종 진짜 소유자인 법인이 종부세 내는 게 맞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형식상 위탁자 지위 이전한 거는 가장행위다. 가장행위니까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니라 부당으로 내라. 무슨 소리냐? 이거 40%짜리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심판원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뭐 결론 처음에 소대 설명드린 것처럼 이건 안 되는 행위였기 때문에 심판 결론이 나왔는데, 결론은 위탁자 지위 이전할 때 계약 내용이 양도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돼 있었어요. 조건이. 왜냐면 언제든지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맡은 놈이 나 못 주는데? 이러면 이제 종부세 안 내려다가 재산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이거는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죠. 언제든지 계약 해지 가능한 거는 이거는 별 의미 없는 지위 이전이다 받고, 오로지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조세 회피 목적으로만 신탁 체결한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마지막에 여기까지는 이제 됐는데, 그래도 요건 좀 봐준 것 같은데, 조세 회피 수단은 맞지만 과세관청 입장에서 이거 파악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형식적으로 그냥 위탁자 돌려놓은 거기 때문에 과세관청도 금방 알 수 있는 행위다. 그래서 조세 부과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해준 거죠. 그래서 결론은 부당 과소로 한 게 아니라 일반 과소로 해서 가산세는 내라. 하지만 본세는 내라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왔는데, 지금 종부세 내는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뭔가 의심이 되면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될 거고, 이게 형식과 실질이 있는데 정말 이거는 누가 봐도 이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돌리는 걸 막으려고 법을 개정했는데 위탁자를 한 바퀴 더 뺐다? 이렇다고 해서 이걸 넘어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서는 뭐 법 문구만 갖고만 보면 위탁자라는 걸 할 수 있지만 실질과세 원칙 내에서 이건 의심스럽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컨설팅을 안 했었고,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큰일 날 뻔한 걸 막긴 했고, 그리고 이미 이 행위들을 하신 분들이 또 있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순차적으로 아마 추징이 되고 추징되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된다. 그리고 예전에 컨설팅 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결과로 돌아왔다. 요걸 좀 알려드리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수익이 누구한테 가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한도 내에서 이게 너무 특출난 이상한 거에 대한 컨설팅을 봤을 때는 의심을 할 여지가 있고 여러 군데 상담을 받아보셔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만약에 추징을 당했는데 내가 부당과소로 해서 40%짜리 가산세를 맞았다. 그러면 아쉽긴 하지만 본세는 어쩔 수 없지만 일반 과소로 주장해서 그건 또 경정청구 받으시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일반 과세로 그거 아끼는 것도 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의미 있어서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